자, 그런가 하면 여러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에 이어서 김홍걸 전 의원까지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주면서 혁신의 의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 재판 결과 8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현재 1주택 보유 중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복당 절차를 신청했는데 지난번에 의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고건에 관련돼서는 다 해소가 되었다. 김홍걸 국회의원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복당의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대북 지원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뭐 일부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도 나온 건데 복당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뭐 어떤 일정의 유죄가 된 거잖아요. 무죄로 나온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사실은 복당한 정당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민영배 의원도 복당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가 왜 그 복당 문제라든지 탈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정무적 판단조차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러려면. 최근 혁신위에서 이제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금지 네. 조항을 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무색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꼼수 탈당 뭐 금지 앞으로는 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탈당과 복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얘기를 해낸다면 더군다나 쇄신의 핵심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있는 현역도 물갈이해야 된다는 요건이 많은데 굳이 복당까지 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게 쇄신이냐? 쇄신에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쇄신이가 어떤 대안을 낼 것이냐? 뭐 그것이 더 과제가 더 복잡해지고 누적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쇄신이 자체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민영배 의원에 이어서 김홍걸 전 의원도 지금 복당이 된 건데 네네. 동시간대에 사실은 혁신위에서는 꼼수 탈당 금지 혁신안을 내세운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김영주 의원의 날카로운 돌직구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벌금은 무죄입니까? 유죄죠. 벌금 80만 원은 무죄입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유죄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막으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만든 게 당원 당규에도 없는 위원회가 혁신위원회란 말이에요.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법대 교수잖아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멤버 중에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김홍걸 의원이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당에 오케이를 했다. 그럼 혁신위 자체가 이상한 조직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걸 의원이 복당이 됐다.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용지물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혁신이란 말을 더럽히지 말고 그냥 좀 빨리 해산하는 게 혁신위한테도 좋고 민주당한테도 좋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 결정적인 제명 사유 중에 하나였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복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떤 의혹이 해소됐다라는 건지 좀 추가 설명 필요합니다. 저도 요 김홍걸 의원 복당은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당의 당헌 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마 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홍걸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강남에 집을 세 채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또 시세 차익도 많이 얻었다, 막 이런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집을 아마 매각을 다 했나 봅니다. 벌금 80만 원 나오긴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주택자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복당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는 사실은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제가 국회 정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금감원의 부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회 일과 관련해 가지고 김은경 당시 이제 금감원 부원장을 만날 일도 있었고 좀 겪어봤는데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반이고 1호, 2호 안을 내놓긴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이제 존재감이 이제 두드러져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좀 지켜보면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락회동 여전히 성사되지 않았는데 글쎄요. 굳이 만나야 하냐.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고. 만난다는 건지 안 만나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 이번 주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회동 일시 장소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낙연계 쪽에서는 굳이 빨리 만나야 되냐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난다는 것보다 만나서 뭘 얘기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